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현주소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고 또 바람직한 대안이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정식 교수님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식 교수님.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놓고 보면 미국과 중국이 일점 불태의 그런 각오를 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환율이 요동칠 것이고 또 우리나라 금리 시장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러면 당장 환율과 금리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문제와 자영업자들과 기업 구조조정과 어떻게 맞물려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니면은 문제를 야기시킬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그런 전략이 과연 첫 번째 여쭙고 싶은 게 정말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갈 가능성이 얼마 정도 보고 계시는지 이렇게 뭐 트럼프가 말하는 보호무역주로 갈 것이다. 아니면 다른 것을 요구하기 위한 카드로 쓰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한번 생각을 하신다면 환율의 변동과 금리의 변동을 금리는 뭐 미 정부에서 하는 건 아니고 연준이 결정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고 우리나라 정부도 따라서 환율과 금리를 어느 정도 예측한다면 우리 부동산 시장과 또 주식시장, 자산시장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그 환율과 금리 또 부동산 시장 뭐 이런 부분들은 네. 뭐 사실 전망하기가 굉장히 복잡한 그렇죠. 부분들입니다만은 네. 어쨌든지 간에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와 같은 네. 무역 분쟁이 네. 그 무역 분쟁이 더 심화돼도 이제 우리 경제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고 네. 또 타결되더라도 중국이 결과적으로 그렇다면은 이제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그렇죠. 포기하는 것이 되니까 네. 지금은 이제 뭐 하고 있는 뭐 신창타이 같이 내수부양 정책으로 이제 돌면서 성장률이 이제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 수출을 하는데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두 어느 경우나 우리 경제에는 뭐 그렇게 좋은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네. 미국의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국내 정책이 확대 재정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확대 재정 정책은 이제 그 채권을 많이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돈을 푸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높아지는 그 시중 금리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근데 이제 확대 재정 정책은 재정 적자를 수반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계속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임기 초기에는 그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미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네.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 금리가 시중 금리가 높아지게 되고 네. 시중 금리가 높아지면은 이제 만약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높이기 시작할 텐데. 한 3번 정도 올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되게 이제 지금 네. 예상으로는 뭐 한 0.25%씩 2번 내지 3번 네. 원래 높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러면 이제 그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달러 강세가 되니까 우리나라 네. 워낙 약세가 돼 가지고 환율이 네. 되게 우리 환율을 원래 환율을 한 높게는 한 1,350원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높게는. 그렇게 보니까 만약 환율이 이제 많이 올라간다면은 네. 또 이제 국내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사정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환율이 많이 올라간다면 자본 유출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근데 만약 환율이 좀 안정이 됐다. 네. 그러면은 한국은행은 자본 유출을 좀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네. 금리를 그렇게 높일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해서 환율하고 금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금리를 많이 높인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 경제는 큰 충격에 빠지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수가 있고 그다음 부동산 가격 폭락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외적인 충격에 대응해서 올해 한국은행이 금리 정책과 환율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강준영 교수님. 네. 방금 우리 김정식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미국 트럼프 정부가 그런 식으로 가져간다면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개도국 특히 중국과 한국 같은 곳에서 일단 자본적으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미리 이 돈을 달러로 사놓거나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환율이 상승해서 한 7위엔 정도 1달러에 7위엔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열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미 깨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중국이 작년 말 12월 네. 31일자로 그래도 지켜보고 네. 그 방어하려고 그랬던 게 이제 외환 3조 달러. 네. 그다음에 이 환율 7위안 6.97위안이네요. 뭐 그 정도 좀 했는데 네. 이게 지금 그게 두 개가 깨지면 상징적으로 굉장히 이제 방어를 못했다 하는 이제 이런 거에 휩쓸릴 수는 있는데 네. 지금 그 이후에 그 흘러가는 흐름 자체를 보면 네. 사실 트럼프 되고 나서 달러 그 당선되고 나서 달러가 약달러로 갈 줄 알았는데 계속 강달러로 가니까 이게 외환 보유고를 계속 방어용으로 넣어도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중국에서 나오는 거는 한 7.3까지는 용인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조금 틀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아까 김윤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중국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당연히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 부동산 시장도 침체할 수 있고 침체가 아니라 잘못하면 버블 꺼지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오히려 그거를 약간 네. 어느 정도 그 버블을 지금 버블이라는 게 중국 부동산 시장 아주 묘한 버블이 있죠. 와.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4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네네. 이제 인구 1,000만 넘고 고소비, 네. 고소득군이 있는 데가 이제 1선 도시인데 이런 네. 도시는 뭐 그 선전 같은 데는 작년에 심천 같은 데는 45%가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예, 부동산 가격이. 그런데 또 3선 도시 이런 지역의 그 미분양 아파트들은 또 많이 소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볼 때는 고 미분양 아파트, 미분양 주택 소진된 거는 아주 괜찮은데 네. 이 소위 일선 도시에서 너무 크게 북경, 상해, 천진 이런 지역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떨어지는 이게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자본의 흐름이라는 게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누르면 이게 증시로 갑니다. 결국은 증시를 또 잡으면 부동산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밸런스를 잡는 게 지금 이제 중국 정부가 네. 결국은 이게 어디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는 이 두 안에서 움직이는 데서 좀 균형점을 찾아보자 하는 거가 현재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중국은 가계부채라든지 국가부채 규모가 지금 GDP 대비해서 한 200%가 넘었죠. 네, 전체 부채가 그죠. 그런데 이제 가계부채나 국가부채 자체 퍼센트는 네. 견딜만한 정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기업부채가 문제입니다. 야. 이 기업부채가 전부 이제 은행이 보증을 서서 빌린 거고 네. 그건 바로 부실채권으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은행 부실과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국제 그 금융기구나 이런 데서 예상하고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 것보다 국가부채도 그렇고 가계부채도 그렇고 그렇게 높은 수준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기업부채 특히 일부 국유기업들 이거는 정부가 계속 소위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런 데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좀비 기업이 한 개의 기업으로서 생존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네. 실제로 부동산은 약간의 거품을 빼고 그 뺀 부분이 증권 주식시장으로 좀 간다면 네. 균형을 조금 잡을 수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의 감소라든지 위엔화가 뭐 7원이 깨지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직접적인 관여나 이런 건 안 하고 우려성은 있는. 없다. 네, 근데 이제 화제를 약간 좀 돌려갖고 논의를 틀어서 말입니다. 지금 유커들의 어떤 전세기도 취소를 하고 있고 네, 네. 사드를 명분으로 삼아서 결국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경제를 놓고 보면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수가 거의 지금 뭐 소멸돼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니까 유커마저 오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진짜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 문제도 있습니다. 네, 뭐 전세기,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금할령, 예. 한할령,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우리 LG와 삼성 배터리 쓴 거를 지금 허가를 안 해주고 예. 이제 절대 자기 자신들은 이게 뭐 보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이미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사실 유커 같은 경우는 그 전세기로 들어오는 유커들이 굉장히 그 소위 한국에서 돈 쓰는 구조가 열악한 구조입니다. 물론 당연히 와야 되지만 중국도 그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저가 소위 그 저질 여행들을 좀 잡으려는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어차피 이렇게 벌어진 일을 우리가 이거 큰일 났다라고 이렇게 볼 일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유커가 단체로 오는 사람을 우리가 유커라고 그러고 이 흩어질 산자를 써가지고 이 개인 335 오는 거를
그 산커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 네. 산객 예,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의 부가가치를 잡는다면 이거는 정부가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그런 쪽으로 조금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게 더 낫다. 그러나 당분간은 네. 이 소위 중국에 대한 압박 예. 좀 어떻게 보면은 대국의 풍모에 맞지 않는 그런 거를 쓰지만 이것도 뭐 중국의 정책이고 아니라고 하니 우리도 거기에 맞는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맞이하는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식 교수님, 지금 우리 강준희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국이 중국 길들이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유탄을 우리가 대신 맡고 있는 측면도 갑자기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은 중국이 화풀이할 데가 없으니까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 가서 침 뱉는 식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뭐 사드 배치라는 명분, 여러 가지 뭐 또는 전국의 불안이라는 명분 이런 걸 대고 유커를 내보내지 않음으로 해서 한국 경제를 또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위협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 경제가 예. 중국 경제하고 밀접한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 위안 달러 환율이 7.3위안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예. 그러면은 이제 중국의 그 자원 유출이 더 가속화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그 부실 기업이 늘어났을 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윌버 로스라는 상무장관은 원래 헤지펀드에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 부실 기업을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하는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를 미국이 노리고 있지 않나.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좀 경제는 아무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지만은 글쎄 말입니다. 뭐 그런 사태가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또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수출이 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과 경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가라앉으면은 그 외환위기 때와 같이 또 기업이 그 세일을 하고 네. 싸게 팔고 그러면은 이제 또 구조조정 사냥꾼이 이제 그걸 또 사가지고 가서 국부를 늘리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생각을 하고 예, 예. 중국하고의 미국과의 분쟁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네. 아니면은 뭐 중국은 너무 큰 나라다 보니까 잘 건드리지 못하면은 그러니까요. 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네. 그렇게 미국이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 나라 규모도 작고 또 그 군사력도 네. 미국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혼돈스러운 게 뭐냐면 중국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걱정하는 듯 하다가도 어제 파이낸셜 타임스 뉴스를 보니까 개인당 5만 불씩 달러를 살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더라고요. 그만큼 또 외환 보유고 자신 있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이 5만 달러씩 사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행을 못 가게 해야 될 건데 여행 가는 것도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경제를 또 놓고 보니까 반도체 시장이 도시바 덕분에 지금 삼성전자 주식도 180만 원까지 지속 오르고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 경제에서도 잘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연 어떤 상황에 우리 경제가 놓여 있는 건지 긍정과 부정과 모든 것이 막 혼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자, 이런 방향의 어떤 부분은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정책? 기관? 뭐 우선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죠, 많다고 볼 수가 예. 있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저성장에 들어가 있고 성장이 이제 2% 성장에 들어가 있고 네.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가계부채 늘어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근저에는 사실은 중국 때문에 그런 거죠. 중국이 우리를 추격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을 다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까지도 이제 중국이 이제 다 거의 다 가져가는 반도체. 소니 같이 그렇죠.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반도체가 있어가지고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일본도 우리한테 산업을 물려주고 난 뒤에 그 새로운 산업을 찾지 못해가지고 20년 경기 침체 들어갔는데 네. 우리가 이제 중국한테 물려주면서 새로운 산업을 찾든지 아니면은
중국보다 기술을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미국의 국내적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정책을 쓰니까 내후외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잘 대응을 우리가 해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 국민분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뉴스 정면 승부를 진행하면서 정치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본질은 경제이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들께서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지시더라도 본질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으니까 이 밥 먹는 문제에 먼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두 분 저명한 교수님 모셔갖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저들이 남았는데 30초씩 저성장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경제 어떻게 해야 저성장을 탈피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저는 성장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중국은 사실은 성장 전략을 잘 세워가 갑자기 G2가 된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 제도도 고정 환율 제도를 유지를 했고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썼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도 이번에 이제 대선 주자분들끼리 성장 담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성장 그다음에 공정 성장 동반 성장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포용 성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활발하게 논의해 가지고 국민의 합의에 있어 좋은 아주 성장 전략을 택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주영 교수님.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서 소위 불확실성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보호주의, 고립주의 얘기한다고 그게 옛날 같은 보호주의, 고립주의는 아닐 거란 말이죠. 결국은 이제 미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거기에 반발하는 중국 이 틈에서 이제 우리가 움직일 텐데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이 기초 체력이 강해지지 않으면 이 틈에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곽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거 모두가 다 정치에 매몰되고 모두가 다 이렇게 돼서 사실 지금 우리 경제나 외교도 지금 전혀 지금 이 방향성이 가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를 해결하는데 좀 담론을 모으고 진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고 지금 스트롱맨 시대가 전부 다 이 소위 주변 사강들이 아주 강경 지도자들이 지금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국민들이라도 똘똘 뭉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낙오자가 또 한 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좀 정신을 차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가 개편을 맞이해서 준비한 깊이 있는 경제토론 경제적 남자 오늘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정식 교수님 그리고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으신 방송 내용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진행의 박수정이었습니다. 기술감독님 성함이 안 들어갔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